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도록 펑펑 쏟아지던 매서운 겨울날의 풍경은 온 세상을 하얀 침묵 속에 가두어 버린 듯 아주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무섭게 불어닥치는 북풍은 문풍지를 찢을듯이 거칠게 몰아치며 낡은 지붕을 흔들었고, 처마 밑에는 굵은 고드름이 날카로운 창처럼 매달려 꽁꽁 얼어붙은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진 산골짜기 마을에는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지독한 추위를 피해 모두 좁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화로에 남은 불씨만 뒤적이며 이 길고 험난한 겨울밤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낡은 초가집에는 덕배라는 이름의 젊은 목수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음씨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했지만 안타깝게도 손재주가 너무나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톱과 대패를 쥐고 매일같이 나무를 자르고 다듬었지만, 그의 손을 거친 나무들은 번번이 아귀가 맞지 않아 비틀거리거나 표면이 거칠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덕배는 가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깁씩 혀를 차며 불쌍한 총각이 밥이나 굶지 않을까 깊은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덕배의 마당 한 구석에는 그가 애를 쓰다 망쳐버린 나무 토막들이 땔감처럼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솜씨를 자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무디고 멍청할까? 나무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덕배는 거친 손으로 나무의 결을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만, 나무는 언제나 묵묵부답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빛 아래서 나무와 씨름을 했지만, 그의 밥상에는 여전히 식은 밥덩이 한 그릇과 묽은 간장 종지 하나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서투른 목수였지만 덕배는 남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기에,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진 노인을 보면 기꺼이 대신 짐을 지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망가진 팽이나 장난감을 들고 찾아오면 비록 모양새는 엉성하더라도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고쳐주어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덕배를 보며 참으로 착한 녀석이지만 그놈의 재주가 밥을 굶기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고, 덕배는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음으로 넘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려 마을 우물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으며, 굶주린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 근처까지 어슬렁거리는 무서운 날들이 며칠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덕배의 낡은 초가집을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댔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잠을 청하던 덕배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하고 희미한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매서운 바람 소리를 뚫고 덕배의 귀에 꽂혔고, 그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해진 속옷을 껴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가 덕배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촛불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린 채 마당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소리의 근원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망친 나무 토막들 사이로 커다랗고 둥그런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고, 덕배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려다 다시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촛불을 비추어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겹겹이 껴입고 눈더미 속에 파묻혀 덜덜 떨고 있는 아주 뚱뚱한 체격의 늙은 거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몸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마치 작은 눈사람처럼 보였고, 그녀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거칠게 쉬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고 가파르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런 무서운 날씨에 밖에서 주무시면 얼어 죽습니다. 어서 눈을 좀 떠보십시오. 덕배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초를 눈밭에 내팽개치고 할머니의 차가운 어깨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고통스러운 신음만 옅게 내뱉을 뿐이어서 덕배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에 다급히 할머니를 번쩍 업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집이 워낙 뚱뚱하고 무거워 서투른 덕배의 마른 체구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 덮인 마당을 지나 겨우겨우 자신의 좁고 허름한 방 안으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방 안도 밖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서늘했지만 덕배는 자신이 평소에 덮던 얇고 해진 이불을 꺼내어 할머니의 몸을 꽁꽁 감싸주고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아 눕혔습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 뛰어나가 창고에 조금 남아있던 귀한 장작들을 모두 끌어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매운 연기를 마시며 쿨럭거리면서도 불길을 크게 살리려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아궁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차갑던 방바닥이 서서히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고 덕배는 이마에 맺힌 땀을 대충 닦아내며 할머니의 굳은 손과 발을 자신의 두 손으로 열심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할머니, 방이 곧 따뜻해질 테니 제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덕배의 간절한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백한 얼굴빛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할머니의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고 아궁이의 불씨가 꺼질세라 수시로 들락거리며 정성을 다해 방 안의 온기를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덕배의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 할머니의 창백했던 뺨에 미세한 혈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굳게 닫혀있던 두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 내가 살아서 따뜻한 구들장에 누워있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할머니가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덕배가 화들짝 놀라며 반가운 얼굴로 다가앉았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할머니? 밤새 문 밖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모시고 들어왔는데 참으로 다행입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덕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덕배의 선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불쑥 배가 고파 죽겠다며 먹을 것이 있으면 뭐 좀 내오라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요구를 했고 덕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침 어제 지어둔 밥이 조금 남아있으니 찬물에 훌훌 끓여서 따뜻한 미음이라도 만들어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덕배는 부엌으로 나가 항아 바닥에 간신히 남아있던 식은 밥알들을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자신의 오늘 치킨이었지만 덕배는 전혀 아까워하는 기색 없이 가마솥에 물을 붓고 밥알을 넣어 푹 끓였고 아껴두었던 소금 한 줌을 넣어 간을 맞춘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조심스레 들고 들어왔습니다. 덕배가 따뜻한 미음 그릇을 할머니 앞에 내려놓자마자 할머니는 마치 며칠을 굶은 호랑이처럼 그릇을 낚아채더니 뜨거운 줄도 모르고 단숨에 훌훌 마셔버렸고 그릇 바닥까지 싹싹 핥아먹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런데 내 놈은 어찌하여 늙은 거지에게 귀한 밥을 내어주는 것이냐. 보아하니 너도 형편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할머니는 부른 배를 두드리며 방 안을 쓱 둘러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덕배는 빈 그릇을 받아들고 멋쩍게 웃으며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밥 한 그릇이 대수겠습니까?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할머니께서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푹 쉬다 가십시오. 라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덕배의 대답을 듣고도 그저 콧방귀를 뀌며 다시 따뜻한 아랫목으로 몸을 웅크렸고 며칠이 지나도 떠날 생각은커녕 덕배의 작은 방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한 채 낮잠만 늘어지게 잤습니다. 덕배는 뚱뚱한 할머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밤마다 문간 쪽으로 밀려나 찬바람을 맞으며 잠을 자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를 봉양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할머니가 춥지 않을까 걱정되어 낮에는 산에 올라가 평소보다 배나 많은 택감을 주워 날랐고 끼니 때마다 자신이 먹을 밥을 주려 할머니의 밥그릇을 수북하게 채워주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원래도 가난했던 덕배의 살림살이는 먹성 좋은 뚱뚱한 할머니가 들어오면서부터 더욱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독에 있던 쌀은 며칠 만에 동이 나버려 산에서 캔 나물로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목수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 작업 속도는 한없이 느려졌고 간신히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조잡한 상이나 의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돈을 벌 길이 막막해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해 덕배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볼이 쑥 패였지만 그는 할머니가 나무라는 소리를 낼 때마다 군말 없이 물을 떠다 바치며 정성껏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으면서도 실눈을 뜨고 마당에서 쩔쩔매며 나무를 깎고 있는 덕배의 서투른 망치질과 대패질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답답한 듯 혀를 끌찼습니다. 어이구, 저런 멍청한 놈. 나무의 결이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데 대패를 왼쪽으로 밀어대니 나무가 버텨낼 재간이 있나. 참으로 눈썰미도 없고 재주도 없는 답답한 녀석이로구나. 할머니는 덕배가 듣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겉으로는 덕배에게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주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한겨울의 추위는 조금도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며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덕배의 초가집 마당에도 허리춤까지 눈이 쌓여 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방구들이 왜 이리 싸늘하냐, 늙은이 얼어 죽일 작정이냐라며 호통을 쳤고 덕배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웃는 낯으로 장작을 더 패러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손발이 얼어 감각조차 없는 상태로 무딘 도끼를 휘두르던 덕배는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방 안에 있는 할머니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을 피울 생각만 했습니다. 가끔씩 밤이 깊어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 때면 덕배는 초차 떨어진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부엌 가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캄캄한 앞날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혼자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솜씨인데 어쩌자고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을까. 이러다가 두 사람 모두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러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거늘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었겠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테니 최선을 다해보자라며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으면 덕배는 언제 불안했냐는 듯 다시 밝은 얼굴로 일어나 할머니의 요강을 비우고 산에서 주워온 마른 시래기를 끓여 따뜻한 국물을 대접하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볕이 조금 나니 마당에 앉아 맑은 공기를 좀 쐬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방에만 계시면 좀이 쑤실 터이니 제가 자리를 반듯하게 깔아드리겠습니다. 덕배는 할머니를 부축해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일어나는 척하며 밖으로 나와 덕배가 깎다 버린 나무 토막들 위에 털썩 주저앉았고 멍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도 손가락으로는 나무의 거친 단면을 슬쩍슬쩍 어루만지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배는 할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도 여전히 나무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톱질을 한 번 할 때마다 나무가 삐뚤어지고 못을 박으면 나무가 쩍쩍 갈라져 두 동강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또 망쳐버렸네. 이 느티나무는 어찌 이리도 고집이 세고 단단하여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단 말인가. 덕배는 갈라진 나무 토막을 쥐고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이마에 땀을 훔쳐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꼴을 보며 코웃음을 치고는 장인이 연장 탓을 하는 법은 없다더니 너는 연장도 엉망이고 솜씨는 더 엉망이니
도무지 답이 없는 녀석이로구나. 라고 핀잔을 주며 혀를 차댔습니다. 할머니의 뼈아픈 핀잔에도 덕배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할머니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제 솜씨가 워낙 미천하여 나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저 마음만 앞설 뿐 나무를 다루는 진정한 이치를 알지 못하니 평생 밥 빌어먹기 딱 좋은 신세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깎다 보면 언젠가는 쓸만한 물건이 하나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덕배의 바보스러울 만큼 순박하고 긍정적인 태도에 할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덕배의 선한 심성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아주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산골 마을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곧바로 덕배의 집에 뚱뚱하고 성질 고약한 거지 할머니가 얹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로 쫙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덕배 그 미련한 총각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웬거지를 주워와 수발을 든다며 참으로 제명을 재촉하는 짓을 하고 있구먼 이라며 수군거렸고 그 소리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덕배의 선행을 칭찬하기보다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가뜩이나 가난한 덕배가 거지의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곧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며 혀를 끌자며 동정 반 비웃음 반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퍼진 안 좋은 소문은 바람을 타고 덕배의 귀에도 흘러 들어왔지만 그는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에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할머니를 봉양하고 나무를 깎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할머니를 쫓아내면 이 한겨울에 어디 가서 얼어 죽으란 말인가. 내 밥그릇이 줄어들더라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맞다. 덕배는 굳게 다짐하며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의 험담을 듣고 행여나 마음의 상처를 입어 서운해하실까 걱정되어 할머니 앞에서는 더욱 밝게 웃으며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처럼 다정하게 밥상을 차려내갔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절정이 지나가고 매서웠던 바람결에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운 기운이 섞이기 시작할 무렵 덕배의 집 앞마당에는 여전히 땔감으로 변해버린 엉망진창 나무 토막들이 작은 산을 이루며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덕배가 해주는 밥상에 완전히 적응한 듯 끼니 때가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밥그릇을 두드리며 재촉했고 배가 부르면 아랫목에서 쿨쿨 코를 골며 낮잠을 자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덕배는 자신의 몸이 말라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할머니가 편안히 지내시는 모습에 작게 안도하며 언젠가는 자신의 손끝에서 제대로 된 가구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꿈꾸며 묵묵히 밤낮으로 대패를 깎고 또 깎았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밝은 달이 떠오르고 차가운 겨울밤의 정막이 마을을 부드럽게 감쌀 때 덕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 아궁이 옆집 더미 위에 웅크리고 누워 조용히 잠을 청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는 덕배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비록 육신은 고단하고 창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 속에는 사람을 살렸다는 깊은 평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투른 목수 덕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뚱뚱한 거지. 할머니의 기묘한 동거는 이렇게 깊은 산골 마을에 길고 긴 겨울밤 속에서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그들만의 이야기를 싹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이 작은 초가집 위로 곧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덕배의 선한 마음을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회방꾼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세상의 인심이 덕배의 앞날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었지만 이 순박하고 착한 청년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엄청난 운명이 닥칠지 꿈에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서투른 목수의 거친 손끝에서도 과연 아름다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을지 마을의 고요한 밤하늘만이
그 해답을 품고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조용한 산골 마을을 거칠게 휘몰아치며 지나간 자리에는 서투른 목수 덕배와 뚱뚱한 거지, 할머니에 대한 아주 차가운 소문만이 눈보라처럼 하얗게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하고 미련한 청년이 불쌍한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 거두었다는 가벼운 동정심으로 시작되었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치며 점차 날카롭고 매정한 비난의 화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성질 고약한 늙은이를 집안에 들여놓았다며 혀를 끌점 차는 소리가 이웃집 담장을 훌쩍 넘어 덕배의 작은 초가집 마당까지 여과 없이 흘러들어올 지경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우물가에 모여 힘겹게 얼음을 깨고 물을 씻던 동네 아낙네들은 덕배의 꽉 막힌 답답한 행동을 도마 위에 올리고는 연신 쑥덕거렸습니다. 아니 글쎄, 그 멍청한 덕배 녀석이 매일같이 쌀을 긁어모아 그 뚱뚱한 거지 노인네 입에 고스란히 털어넣느라 정작 자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지 뭡니까. 조만간 그 집구석이 쫄딱 망해서 두 사람이 나란히 길바닥에 앉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들은 마치 남의 불행을 구경하듯 가벼운 입놀림으로 덕배의 처지를 비웃었고 그 차가운 말들은 겨울 공기를 타고 온 마을에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험악한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인 덕배는 그런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수군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고 할머니가 춥지 않도록 쉴 새 없이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며 불을 지피는 일에만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바보 천치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든 말든 굶주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어 따뜻한 구들장에 눕혀 놓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덕배의 착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위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평화롭던 덕배의 초가집에 크나큰 먹구름을 몰고 올 불청객이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덕배의 먼 친척벌 되는 칠성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본래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이 아주 많고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자로 평소에도 덕배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고 허름한 집터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내심 배아파하며 호시탐탐 그 자리를 빼앗을 궁리만 하던 교활한 위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10원 한 장 쓰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인 칠성은 덕배가 멍청하게도 거지를 주워와 밥을 먹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소문을 전해 듣자마자 속으로 옳다구나, 이참에 그 바보 같은 녀석을 단단히 윽박질러서 아예 그 낡은 집구석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 터를 차지해야겠다 라는 아주 고약하고 악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덕배를 혼내주겠다는 듯이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씩씩거리며 덕배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의 끄트머리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목도리까지 칭칭 감은 칠성의 눈빛에는 덕배에 대한 걱정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가엾은 친척을 짓밟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이득을 챙기려는 비열한 욕망만이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집 앞마당에 도착한 칠성은 수북하게 쌓인 눈을 험악하게 짓밟으며 쿵쿵거리는 요란한 발소리를 내었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낡아서 삐걱거리는 방문을 부서질 듯이 거칠게 왈칵 열어젖혔습니다.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들이닥친 매서운 찬바람에 방 안의 따뜻한 온기가 순식간에 흩어졌고 아랫목에서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던 거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할머니에게 드릴 따뜻한 숭늉을 끓여서 낡은 사발에 조심스럽게 담아들고 들어오던 덕배는 갑작스러운 칠성의 난폭한 등장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선 칠성은 방바닥에 흉측하게 웅크리고 있는 뚱뚱한 거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아주 역겹다는 듯이 얼굴을 심하게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이고, 방구석에서 웬 쉰내가 이리 진동을 한단 말이냐. 동네 사람들이 내 놈이 미쳤다고 수군거리길래 와봤더니 정말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식충이를 집안에 끌어들여 상전으로 모시고 있었구나. 칠성은 노골적으로 할머니를 무시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할머니는 이불 밖으로 눈만 빼꼼 내민 채 칠성의 무례한 행동을 빤히 쳐다보면서도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방바닥만 긁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모진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서둘러 사발을 방구석에 내려놓고는 형님, 먼 길을 어찌 오셨습니까? 날씨가 이리도 차가운데 밖에 쓰러져 계신 분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잠시 모시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며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덕배의 공손한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이 멍청하고 한심한 놈아, 내 놈 입에 들어갈 풀칠도 못해서 매일 나무나 망치며 굶어 죽어가는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동정심이냐. 내가 지금 남을 거둘 처지가 되기는 하느냐 라고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덕배의 가슴을 팍팍 찔러댔습니다. 칠성의 호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이어져 좁은 방 안을 매섭게 울렸으며 덕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칠성의 비난을 고스란히 맞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집구석을 이런 더러운 거지 소굴로 만들다니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비 얼굴을 뵐 낯이 없다. 당장 저 흉물스러운 늙은이를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당장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내 놈까지 멍석말이를 해버리겠다. 칠성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의 목적은 오로지 덕배를 겁주어 이 집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아주 속보이는 비열한 수작일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칠성의 무서운 호통에 기가 죽어 쩔쩔맸을 덕배였지만 이번만큼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고개를 반듯하게 들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단호하고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는 뜻은 잘 알겠으나 이 엄동설 안에 갈 곳 없는 늙은 할머니를 차가운 밖으로 내모는 것은 사람을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제발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덕배는 결연한 표정으로 할머니 앞을 막아서며 칠성의 매서운 기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 의외의 당당한 태도에 칠성은 순간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덕배가 예상과 달리 강하게 반발하자 칠성은 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이번에는 방바닥에 누워있는 거지. 할머니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려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늙은이. 남의 집 귀한 쌀을 축내면서 언제까지 뻔뻔하게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있을 작정이요.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조카놈 그만 괴롭히고 당장 짐을 싸서 이 집구석에서 나가시오. 칠성은 금방이라도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끌어낼 듯이 험악하게 눈을 부라렸지만 할머니는 태연하게 하품을 쩍 하고는 등까지 돌려 누우며 칠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할머니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낀 칠성은 이성을 잃고 씩씩거리며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뛰어 올라가 할머니가 덮고 있던 낡은 이불을 왈칵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뻔뻔한 늙은이가 귀가 먹었나.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는 모양인데 오늘 내가 직접 내년의 머리채를 잡고 눈밭에 내동댕이 쳐주마. 칠성이 험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할머니의 멱살을 향해 거친 손을 뻗는 절체절명의 순간 뒤에 서 있던 덕배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칠성의 굵은 팔목을 덥석 붙잡아 꼼짝도 못하게 꽉 틀어쥐었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톱질과 대패질로 굵어진 덕배에 굳은 살 박인 두 소나귀의 힘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했고 평소 일 안 하고 빈둥거리던 칠성은 팔목이 부서질 듯한 엄청난 고통에 악명을 지르며 얼굴을 심하게 찡그렸습니다. 아추, 이 미친놈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느냐.
감히 형님의 몸에 손을 대다니. 내 놈이 정령 미쳐 돌아가는구나. 당장 이거 놓지 못할까. 칠성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덕배의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덕배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칠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팔에 들어간 억센 힘을 조금도 풀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아주 낮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형님, 제 집에서 함부로 행패를 부리시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이 할머니는 제 손님이고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덕배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서슬퍼런 결기를 읽은 칠성은 더 이상 억지를 부렸다가는 자신이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겁을 집어먹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잡힌 팔을 거칠게 빼냈습니다. 두고 보자, 이 멍청한 놈아. 내 놈이 기어이 거지. 노인네를 끼고 돌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 칠성은 덕배를 향해 침을 캔뱉고는 씩씩거리며 방을 빠져나갔고 마당을 가로질러 거칠게 대문을 걷어차며 나가는 그의 요란한 뒷모습은 겨울바람만큼이나 사납고 매서운 여운을 남기며 산골짜기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이 떠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덕배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천천히 고르며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이불을 주워들어 할머니의 어깨 위로 다시 꼼꼼하게 덮어주며 다독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입은 거칠어도 속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덕배는 애써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정성껏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칠성이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간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덕배를 단순히 미련한 청년이 아니라 아예 구제불능에 정신 나간 미치광이로 취급하기 시작하며 대놓고 차가운 눈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덕배가 택감을 구하러 지게를 지고 마을 길을 내려갈 때면 길을 걷던 사람들은 병균을 피하듯 멀찌감치 피해서 걸어갔고 등 뒤에서는 군쟁혀를 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카롭게 덕배의 등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조차 부모의 단속 때문에 덕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덕배의 작은 초가집은 마치 보이지 않는 높은 얼음벽에 갇힌 것처럼 마을 전체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외로움과 막막한 두려움이 매일 밤 덕배의 마음을 어둡게 짓눌렀지만 그는 결코 약한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밤이 늦도록 호롱 불 아래서 망가진 나무 토막을 대패로 밀며 외로움을 삼켜냈습니다. 톱질을 한 번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떠올랐고 망치질을 한 번 할 때마다 칠성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덕배는 그럴수록 입술을 꽉 깨물고 나무에만 자신의 모든 온전한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그가 이상막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자 살아 숨쉬는 유일한 생명의 소리로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덕배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부터 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켜보며 따뜻하게 돌봐주던 옆집의 아주 오랜 이웃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덕배네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덕배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도 유일하게 그를 짠하게 여기며 묵묵히 지켜보던 지혜롭고 자애로운 어른이었는데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덕배를 향한 깊은 수심과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덕배는 서둘러 일어선 뒤 마당에 정중하게 엎드려 큰 절을 올렸고 노인은 덕배의 야윈 어깨를 토닥이며 뱃마루에 걸터 앉아 아주 길고 무거운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깊게 내쉬며 덕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방 안의 기척을 살피더니 덕배의 귀에 대고 아주 조심스럽고 낮게 속삭이듯 진심이 가득 담긴 단 하나의 명확한 조언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야, 내 형편의 무거운 짐을 더 늘리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니 무작정 불쌍하다고 정만 주지 말고 제발 냉정하게 현실을 생각해야만 한단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덕배가 겪게 될 혹독한 현실에 대한 뼈아픈 경고가 서려 있었고, 그 짧고 굵은 한마디는 덕배의 순진한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묵직한 돌덩이 같은 흔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노인의 말씀을 잘 따르던 덕배였지만 이번만큼은 씁쓸한 표정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뱃마루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며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걱정하시는 마음은 제가 뼈에 새기도록 깊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 제 집 문턱을 넘은 불쌍한 생명을 제 손으로 모질게 내칠 수는 도저히 없으니 이 미련한 놈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덕배의 조용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대답의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덕배의 창백한 얼굴만 빤히 바라보며 입맛을 쩍쩍 다셨습니다. 노인은 결국 말리는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살인문을 향해 힘겹게 걸어나갔습니다. 돌아가는 노인의 구분 등 뒤로 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고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의 정막은 마치 덕배의 외로운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날카롭고 매섭게 산골 마을 전체를 차갑게 휘감아 돌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덕배는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착한 마음씨 하나만을 굳게 움켜쥐고 이 시리고 캄캄한 고난의 겨울밤을 묵묵히 견뎌내리라.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아무도 밖을 나다니지 않는 깊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덕배의 작은 초가집에서만 아주 희미한 촛불이 창호지를 파르르 떨리게 만들며 새어나와 쓸쓸하게 어둠을 밝히곤 했습니다. 덕배는 냇마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무릎에 비벼 녹여가며 오늘 낮에 미처 다 다듬지 못한 거친 나무 토막을 꺼내어 투박하고 서투른 칼질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와도 그는 아픈 줄을 몰랐고 오로지 이 투박한 나무가 매끄럽고 아름다운 쓸모 있는 가구로 변해주기만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소망하며 칼날에 온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거지 할머니가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거친 코골이 소리가 오늘따라 덕배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을 잔잔하게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모진 조롱도, 욕심 많은 칠성의 매서운 협박도, 그리고 지혜로운 노인의 걱정 어린 뼈아픈 조언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멀리 눈보라 너머로 하얗게 흩어져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가련한 바보의 삶이었지만 덕배는 나무의 결을 묵묵히 쓰다듬으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맑은 영혼을 투명하게 벼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배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깊고 고요한 한밤중의 시간 속에서 덕배의 집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아주 은밀하게 꿈틀거리며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쓸모없는 짐짝처럼 누워만 있던 그 뚱뚱하고 게으른 거지. 할머니가 덕배 몰래 감춰두었던 신비로운 진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낼 완벽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착하고 서투른 목수를 향한 거칠고 차가운 세상의 가혹한 시험은 이미 끝없이 시작되었지만 그 시련의 끝자락에서 과연 어떤 경이로운 기적이 눈부시게 피어날지. 꽁꽁 얼어붙은 겨울밤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덕배의 앞날에는 매서운 눈보라보다 더욱 혹독하고 거친 시련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 것이고 그의 따뜻한 진심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웃음 속에서 갈갈이 찢겨 나갈지도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얼어붙은 척박한 땅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생명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듯이 덕배의 선한 마음과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정체는
이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강력한 따뜻한 힘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솜씨 없고 미련한 목수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뚱뚱한 거지. 할머니의 기묘한 만남이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서서히 다가오는 새벽빛만이 그 해답을 안고 산등성이를 조심스레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며 요란하게 울부짖던 어느 깊고 어두운 밤,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덕배는 툇마루 한 구석에서 대패를 쥔 채로 태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조차 때우지 못하고 밤낮 없이 대감을 구하며 거지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느라 그의 몸은 이미 솜방망이처럼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욕심 많은 친척 칠성의 모진 협박에도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밀려오는 지독한 피로감 앞에서는 천하의 장사라도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마루 위에 쓰러져 색색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웅크린 덕배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고 안쓰럽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여전히 망쳐버린 나무 토막이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오직 덕배의 가냘픈 숨소리만이 낡은 초가집, 마당을 맴돌 때쯤 굳게 닫혀있던 당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을 독차지하고 온종일 코를 골며 늘어지게 자던 뚱뚱한 거지. 할머니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온 것입니다. 평소에 둔하고 패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할머니의 발걸음은 눈 덮인 마당을 디딜 때조차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을 만큼 깃털처럼 가볍고 무척 날렵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서 웅크리고 잠든 덕배의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거칠고 주름진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쓱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덕배의 잠든 모습을 짠하게 바라보던 할머니는 이내 고개를 돌려 마당 한 구석에 산처럼 수북하게 쌓여있는 망가진 나무 토막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할머니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그녀는 바닥에 뒹구는 거친 참나무 토막 하나를 집어들고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운 녀석이 어찌하여 나무의 숨결을 읽는 법은 이토록 모른단 말이냐. 무작정 힘으로만 깎아내려 하니 나무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이리 쩍쩍 갈라지는 것이지. 할머니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닌 혼잣말을 아주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읊조리며 나무의 결을 따라 손가락을 유려하게 미끄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덕배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귓가를 간지럽히는 할머니의 신비로운 목소리에 마치 신선들의 주문을 듣는 것처럼 조금씩 정신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번쩍 뜨지는 못했지만 반쯤 감긴 실눈 사이로 평소 패뜨고 무기력했던 할머니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달빛 아래서 나무를 쓰다듬고 있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각기 품고 있는 기운이 달라서 부드럽게 달래야 하는 결이 있고 단호하게 쳐내야 하는 옹이가 있는 법이니라. 내 숨소리를 나무의 결에 맞추고 대패를 캠때는 바람이 스치듯 가볍게 쥐어보거라. 할머니의 그 다정한 가르침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덕배의 귓바퀴를 돌아 그의 깊은 영혼 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한편에 굴러다니던 낡고 녹슨 대패를 집어들더니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솜씨로 쓱쓱 나를 문지르고는 참나무 표면 위를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의 거친 손에서는 늘 뻑뻑하게 걸리고 엇나가던 대패가 할머니의 손에 쥐어지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가벼운 소리를 내며 투박한 나무 표면을 종이장처럼 얇고 매끄럽게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나무가 기분 좋게 깎여나가는 그 경쾌하고 청아한 소리는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밤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덕배의 멍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울리며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는 그 오묘한 순간 속에서 덕배는 할머니가 보여주는 유려한 손놀림과
나무를 다루는 완벽한 이치를 자신의 두 눈과 귀에 빠짐없이 생생하게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먼 동이 트며 새벽의 푸른 빛이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할머니는 대패를 원래 자리에 슬며시 내려놓고는 다시 내뱉은 발걸음으로 방 안 아랫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덕배가 화들짝 놀라며 마루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간밤에 자신이 겪은 일이 그저 허기진 배가 만든 기이한 환상이나 헛꿈이었을지도 모른다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머문 순간 덕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으며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엉망으로 갈라져 버려져 있던 거친 참나무 토막이 너무나도 윤기가 흐르고 매끄러운 단면을 자랑하며 기적처럼 눈밭 위에 다소곳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매끄러운 참나무 토막을 집어든 덕배는 나무 표면에 남아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대패질의 흔적을 매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낼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낡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시끄럽게 코를 골며 늘어져 자고 있을 뿐 평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은 덕배는 다시 툇마루로 돌아와 간밤에 할머니가 일러주었던 그 신비로운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나무 토막을 집어들고 낡은 대패를 꽉 쥐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바람이 스치듯 가볍게 쥐어라. 억지로 다루지 말고 부드럽게 숨을 맞추어라. 덕배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 말을 거듭 중얼거리며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나무의 표면을 쓸어내리던 덕배의 손끝에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던 아주 미세하고 오묘한 나무의 숨결이 조금씩 만져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을 툭 풀고 손목을 부드럽게 꺾으며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대패를 나무의 결에 맞추어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사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항상 엇나가기만 하던 덕배의 대패가 처음으로 나무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얇고 투명한 나무 껍질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며 매끄럽게 지나갔습니다. 덕배는 놀라움에 크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두 손과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다듬어진 나무 토막을 번갈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감격했습니다. 그날부터 덕배의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서는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맑고 경쾌하게 나무 다듬는 훌륭한 소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마구잡이로 나무를 괴롭히던 예전의 거친 망치질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나무 스스로가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듯한 맑고 영롱한 소리였습니다. 덕배는 밤이 깊어지면 잠든 척 눈을 감고 누워있다가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테마루에서 나무를 어루만지며 속삭이는 신비한 비법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귓속 깊이 아로새겼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그동안 자신이 망쳐놓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마당의 거친 냇감들을 하나둘씩 아름답고 쓸모있는 훌륭한 가구로 변신시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며칠 뒤 우연히 태감을 빌리러 덕배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온 앞집 아저씨는 마당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삐뚤빼뚤 흉하게 생겨 아무도 안 보던 덕배의 소반들이 지금은 마치 장인이 깎아낸 것처럼 반듯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을 쓰지 않고 오직 나무와 나무를 정교하게 맞물려 짜맞춘 그 솜씨는 감히 시골의 평범한 목수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덕배야, 내 놈이 드디어 미쳐서 도깨비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이냐.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런 훌륭하고 기막힌 물건들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냐. 앞집 아저씨의 다급하고 놀라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 후 이 놀라운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삽시간에 온 마을 사람들의 귓가로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련하고 쓸모없는 청년이라며 덕배를 매몰차게 비웃고 무시하던 동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335 무리를 지어 덕배의 집 앞마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튼튼한 평상과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장롱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깊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나무의 결이 너무나 살아있다며 연신 손으로 쓰다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음새가 어찌 이리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냐며 덕배에 숨겨진 재주에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물론 이 새롭고 기가 막힌 소문은 덕배의 집을 통째로 집어삼킬 궁리만 하던 이웃마을의 고약한 친척 칠성의 귓가에도 아주 빠르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칠성은 처음에는 그저 동네 아낙네들이 지어낸 헛소문일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갈수록 소문이 구체적이고 과장되어 퍼지자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덕배가 어떤 요사스러운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만천하에 까발리겠다며 씩씩거리는 험악한 표정으로 다시 덕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맹추 같은 녀석이 어디서 남이 만든 물건을 훔쳐다 놓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치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당장 그 뻔뻔한 거짓말의 꼬리를 밟아주마. 마침 그 무렵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고을 중심에 있는 관아에 낡은 대들보를 새롭고 튼튼하게 교체하기 위해 조선 팔도에서 뛰어난 솜씨를 가진 장인을 뽑겠다는 거창한 경연을 선포했습니다. 이 경연에서 우승하여 대들보를 깎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금과 함께 관아에서 내려주는 대목장의 명예로운 칭호까지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내로라 하는 솜씨 좋은 고을에 이름난 목수들이 너도 나도 연장을 챙겨들고 관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조용했던 마을은 다가올 경연으로 인해 축제처럼 들썩이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데 재주가 좋은 칠성도 동네에서 솜씨 좋은 일꾼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이 만든 척 속여 경연에 참가할 아주 교활한 계획을 남몰래 세우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덕배에게도 이 경연에 나가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지만 워낙 겸손하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덕배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제 어설픈 솜씨가 어찌 감히 관아의 대들보를 깎는 무거운 자리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동네 어르신들께서 편히 쓰실 소반이나 깎으며 조용히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덕배는 극구 거절했지만 사람들의 열띤 칭찬과 끈질긴 권유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매일같이 살인문 아픈 마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덕배는 속으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감히 자신이 뛰어난 대장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덕배의 주저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할머니가 저녁 밥상을 물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처음으로 아주 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답답한 놈아,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평생 쥐구멍만 파고 살 작정이냐. 내 놈이 나무의 결을 읽고 생명을 불어넣을 줄 아는 진짜 장인이 되었거늘 어찌 그리도 나약하게 군단 말이냐.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깜짝 놀란 덕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할머니의 두 눈에서는 평소의 게으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여장부 같은 강렬한 빛이 매섭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할머니의 위험 있는 모습에 덕배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덕배의 야윈 어깨를 꽉 쥐며 마치 영혼을 불어넣듯 뜨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나무에게 속삭이던 비법을 내 놈이 다 훔쳐듣고 익힌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더 이상 겸손한 척 뒤로 숨지 말거라. 세상 앞에 나서서 내가 진짜 어떤 나무를 깎을 수 있는지 당당하게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덕배는 할머니가 자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보내주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과 뜨거운 응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덕배는 경연했을 세상에서 가장 곧고 단단한 나무를 구하기 위해 눈이 채 녹지도 않은 깊은 산속을 헤매며 온 산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겉모습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기둥을 두 팔로 안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나무가 들려주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생명력을 간직한 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산속에서 헤맨 끝에 덕배는 인적 드문 깊은 골짜기 벼랑 끝에서 천년의 세월을 올곧게 버텨온 거대하고 신령스러운 적송 한 그루를 마침내 발견하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붉고 단단한 소나무는 겉보기에도 위풍당당했지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맑고 청아하여 부드럽게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덕배가 귀한 적송을 힘겹게 지게에 지고 산에서 내려와 마당에 부려놓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옆집의 늙은 조언자 어르신이 혀를 내두르며 놀라움과 기특함을 감추지 못하고 덕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이토록 영험하고 훌륭한 나무는 평생 처음 보는구나. 내가 기어이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을 이겨내고 너만의 맑은 길을 찾아냈으니 내 마음이 다 벅차오른다. 부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뜻을 펼쳐보거라. 예전에는 거지 할머니를 내치라며 뼈아픈 조언을 건넸던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덕배의 변함없는 맑은 심성과 놀라운 변화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의 앞날의 따뜻한 응원과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진심 어린 격려에 덕배는 참았던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다짐했습니다. 반면 덕배가 천년 묵은 신령스러운 적송을 구해 경연 준비를 단단히 마쳤다는 소문이 돌자 교활한 친척 칠성의 속은 질투와 분노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억만금을 주고 매수한 일꾼들이 구해온 나무조차 덕배가 구해온 그 적송의 영험한 기운 앞에서는 초라한 잡목처럼 보일 것이 뻔했기에 칠성은 어떻게든 덕배의 앞길을 방해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 미련한 바보 녀석이 어디서 운 좋게 좋은 나무를 주워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대목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반드시 그 경연장에서 저놈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온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주리라. 칠성은 악독한 꼼수를 궁리했습니다. 경연이 열리기 하루 전날 밤 덕배는 마당에 작은 화로를 피워놓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연장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불에 달구고 숫돌에 갈며 나를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톱날의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대패의 칼날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반짝일 때까지 정성껏 문지르는 덕배의 모습은 이미 서투른 목수가 아니라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위대한 장인의 엄숙한 자태, 그 자체였습니다. 쳇마루에 앉아 덕배의 정갈한 준비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거지.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고 단단한 신뢰가 겨울밤의 공기를 뚫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게 갤 모양이니 나무를 다루기에는 더없이 좋은 훌륭한 날이 될 것이다. 잡생각을 모두 버리고 오직 너와 나무가 하나가 되는 길만 생각해야 할 것이니라. 할머니의 다정하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화로의 따뜻한 온기처럼 덕배의 차분한 마음속으로 포근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덕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장 정리를 완벽하게 마치고는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적송을 향해 다가가 마치 오랜 친구를 안아주듯 두 팔로 기둥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헛된 명성이나 요란한 칭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 적송만큼은 자신이 깨우친 최고의 기술로 다듬어 관아의 든든한 대들보로 영원히 살려내겠다는 뜨거운 결의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얼어붙은 산골짜기를 화사하게 물들이자 덕배는 거대한 적송을 수레에 싣고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덕배의 뒤를 따르며 구경에 나섰고 웅크리고만 있던 거지.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수레의 가장자리를 잡고 마을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인근 고을에서 유명한 장인들이 화려하게 치장된 나무와 최상급 연장들을 뽐내며 요란하게 자리를 잡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그들의 위세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나무의 숨소리만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신에게 배정된 허름한 자리에 조용히 짐을 풀고 경연을 담담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미리 매수한 일꾼들과 함께 번지르르하게 껍질을 벗긴 나무를 들고 당당하게 나타난 칠성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덕배를 발견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띠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멍청한 조카님이 기어이 그 미련한 거지. 노인네까지 질질 끌고 여기까지 행차를 하셨구나. 남의 물건이나 훔쳐서 장인 행세를 하려던 내 놈의 천박한 꼬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밟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이 아주 큰 목소리로 억지스러운 조롱과 험담을 쏟아내며 덕배의 길을 꺾어보려 발악을 했지만 덕배는 칠성의 도발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침착하게 톱날만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 있는 북소리가 관아의 마당을 무겁게 울리자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또가 군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중앙의 높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나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고을의 천년을 책임질 굳건하고 변함없는 대들보를 깎을 최고의 장인을 가리는 참으로 중요하고 신성한 자리이니 각자 갈고 닦은 훌륭한 솜씨를 후회 없이 마음껏 펼쳐 보이도록 하라. 사또의 우렁찬 호령이 마당에 가득 울려 퍼짐과 동시에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요란한 징소리가 쟁그랑하고 대기를 갈랐고 마당을 꽉 채운 수십 명의 장인들이 일제히 요란하게 나무를 자르고 깎으며 톱질 소리와 대패질 소리가 웅장하게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의 자리는 깊은 숲속처럼 아주 고요했습니다. 남들이 모두 경쟁하듯 미친 듯이 연장을 휘두르며 급하게 나무를 깎아내려갈 때 덕배는 서두르지 않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붉고 거대한 적송의 겉면을 손바닥으로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쓸어내리고만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저 바보 녀석이 어찌하여 시작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것이냐. 역시 소문대로 자기 실력으로는 나무토막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하는 얼간이가 분명하다. 라며 또다시 차가운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덕배의 바로 뒤에서 묵묵히 쪼그려 앉아 그를 지켜보던 거지.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했고 마침내 나무의 깊고 평온한 숨결을 온전히 느낀 덕배가 번쩍 눈을 뜨며 조용히 낡은 대패를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요란한 톱질 소리와 대패질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이는 가운데 오직 덕배만이 고요한 호수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거대한 적송의 숨결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인들이 화려한 기술을 뽐내며 나무를 거칠게 깎아내는 동안 덕배는 낡은 대패를 손에 쥐고 나무의 가장 부드러운 결을 찾아 조심스럽게 첫 숨을 불어넣을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덕배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유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낡은 대패가 적송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관아 앞마당의 모든 소음을 뚫고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각사각 울리는 덕배의 대패질 소리는 마치 숲속의 맑은 새소리처럼 구경꾼들의 귓가를 부드럽게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소리에 이끌려 하나둘씩 덕배의 자리 주변으로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의 손길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천년을 묵은 붉은 적송은 마치 스스로 옷을 벗는 것처럼 아주 얇고 투명한 나무결을 둥글게 말아 올리며 눈부신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억지로 나무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진 본래의 아름다운 결을 그대로 살려내는 덕배의 경이로운 솜씨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넋을 잃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저만치 떨어져서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일꾼들을 닥달하던 교활한 칠성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덕배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는
심술이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하며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거리냐. 다들 저 바보 녀석의 요사스러운 손장난에 홀리기라도 한 것이냐. 당장 정신을 차리고 내 훌륭한 나무나 보아라. 칠성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사람들은 이미 덕배가 빚어내는 맑은 소리에 흠뻑 취해 칠성의 거친 목소리 따위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그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고개를 완전히 돌렸습니다. 칠성이 덕배의 곁으로 다가가 거친 손으로 그를 밀쳐내며 방해하려는 아주 아찔하고 위험한 찰나의 순간 덕배의 바로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뚱뚱한 거지. 할머니가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고 위험 있는 시선으로 칠성을 똑바로 쏘아보았을 뿐인데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칠성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을 쳤고 할머니의 무언의 경고에 짓눌려 입조차 뻥긋하지 못한 채 구석으로 물러나 덜덜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지자 덕배는 더욱 깊은 몰입의 세계로 빠져들며 할머니가 밤마다 들려주었던 나무의 결을 읽는 신비로운 비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의 낡은 연장 끝에 온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톱으로 굵은 가지를 쳐낼 때는 마치 산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듯 단호했고 굽은 곳을 대패로 부드럽게 밀어낼 때는 시냇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도는 것처럼 유려하고 막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이미 그의 귓가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로지 자신과 거대한 붉은 적송이 다정하게 숨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맑고 깨끗한 소리만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덕배가 다듬는 거대한 적송은 투박한 껍질을 모두 벗어던지고 눈부시게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내며 천년을 굳건하게 버텨낼 위풍당당한 대들보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덕배가 단 하나의 쇠못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무와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 서로 꽉 맞물리게 하는 아주 전설적이고 어려운 짜맞춤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무에 홈을 파내고 요철을 만들어 서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끼워 맞추는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여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감탄사가 끊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 경연을 굽어보던 사또 역시 덕배가 만들어내는 맑은 대패질 소리와 눈부신 나무의 자태에 흠칫 놀라며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솜씨 좋은 장인들을 수없이 보아온 사또의 날카로운 눈썰미에도 덕배가 보여주는 저 부드럽고도 강력한 짜맞춤 기술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아주 신묘하고도 완벽한 경지에 기술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 젊은 목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토록 낡은 연장으로 저리도 훌륭하고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어낸단 말이냐. 내 직접 내려가서 저 녀석의 기막힌 솜씨를 가까이서 확인해 보아야겠다. 사또가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단상을 내려와 덕배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가자 주변에서 요란하게 톱질을 하던 다른 이름난 장인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일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화려한 기술이 덕배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솜씨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초라하게 느껴졌기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을 잃고 덕배의 움직임만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덕배의 낡은 대패가 적송 위를 미끄러지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아주 신비로운 정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어느덧 길게 늘어지며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뉘엿뉘엿 질 무렵 덕배는 마침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연장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거친 소매로 닦아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깎아낸 거대한 적송을 바라보는 덕배의 입가에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씻어내는 듯한 아주 맑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못 하나 치지 않고 오로지 정교한 홈을 파서 완벽하게 짜맞춘 그 거대한 대들보는 붉은 노을빛을 받아 마치 스스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눈부신 황금빛 윤기를 찬란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완벽한 작품에 완전히 매료되어 떨리는 손으로 대들보의 매끄러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고 주변의 장인들도 경이로움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평생 수많은 명장들을 만나보았으나 나무의 숨결을 이토록 완벽하게 살려내어 쇠못 하나 없이 천년을 버틸 튼튼한 짜맞춤을 완성한 자는 내가 처음이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솜씨로구나. 사또의 극찬이 널따란 관아 앞마당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덕배를 비웃던 동네 사람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욕심쟁이 칠성은 이대로 덕배가 승리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성을 잃고 군중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또나리, 속지 마시옵소서. 저 바보 같은 녀석은 평소 집에서 쓸만한 소반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하는 천하의 얼간이온데 저런 훌륭한 대들보를 혼자 힘으로 만들었을 리가 만무하옵니다.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덕배가 분명 어디서 신출 귀몰한 도적놈들을 시켜 몰래 깎아온 것을 눈속임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아주 악랄하게 거짓모함을 퍼부었습니다. 칠성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동요한 일부 사람들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하자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덕배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고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자의 말이 사실이냐? 만약 내 놈이 남의 손을 빌려 관아를 기만한 것이라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내가 진정 이 대들보를 직접 깎았는지 당장 그 이치를 낱낱이 설명해 보아라. 사또의 엄중한 호령이 떨어지자 덕배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아주 깊고 맑은 눈빛으로 칠성과 사또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덕배는 거대한 적송의 결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거지 할머니가 어두운 샘마루에서 들려주었던 나무의 생명에 관한 깊은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또박또박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죽어서도 숨을 쉬는 생명이라 억지로 못을 박아 고정하면 세월이 흘러 반드시 갈라지고 비틀어지지만 결을 따라 홈을 내어 품어주면 서로 굳건하게 맞물려 천년의 비바람도 견뎌내는 법입니다. 덕배가 나무의 결을 읽는 방법과 연장을 쥐는 각도까지 완벽하게 시범을 보이며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깊은 이치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구경꾼들 사이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던 눈푸른 늙은 대목장 한 분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덕배의 대들보를 가리키며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군중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 기법은 십수년 전 자취를 감추셨던 조선 최고의 대목장 어르신만이 유일하게 구사하시던 전설의 숨결 맞춤이 틀림없소. 도대체 네가 어찌 그 위대하고 깊은 비법을 알고 있단 말이냐. 늙은 대목장의 외침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덕배의 뒤에서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뚱뚱한 거지 할머니에게로 일제히 쏠리게 되었습니다. 거지 할머니는 사람들의 쏟아지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펴고 얼굴을 덮고 있던 지저분한 누더기를 걷어내며 특유의 매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늙은 대목장은 할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아이고 어르신, 조선 팔도를 떠도신다더니 어찌 이런 남루한 행색으로 이 누추한 고을에 숨어 계셨사옵니까? 라며 오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눈앞에 있는 이 뚱뚱하고 냄새나는 거지. 노인네가 조선의 모든 장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전설적인 최고의 대목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은 장인들을 향해 손을 가볍게 내저으며 겉모습에 속아 나무에 참된 본성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훌륭한 대들보를 깎을 수 있겠느냐. 이 착한 덕배 녀석만이 유일하게 내 가르침을 온전히 품을 자격이 있느니라 라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할머니의 묵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한마디는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덕배를 향한 비웃음과 모욕은 순식간에 엄청난 존경과 감탄의 탄성으로 바뀌어 장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또 역시 할머니의 정체를 알고는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전설적인 대목장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사죄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배의 훌륭한 솜씨가 전설적인 대장인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덕분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거짓으로 모함을 꾸며내던 교활한 칠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람들의 차가운 분노와 경멸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무섭게 집중되기 전에 슬그머니 물이 뒤로 빠져나가기 위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내가 잠시 미쳐서 헛소리를 하였나 보오. 참으로 기가 막힌 솜씨이니 내가 어찌 더 할 말이 있겠소. 칠성은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고는 도망치듯 허겁지겁 관아 마당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말썽을 부리던 칠성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치고 나자 관아 앞마당은 비로소 모든 갈등과 혼란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평화롭고 따뜻한 감동의 물결만이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다시 올라가 오늘부터 우리 고을의 가장 중요하고 막중한 대들보는 이 훌륭하고 정직한 청년 덕배가 책임지게 될 것이며 그를 우리 고을 최고의 장인으로 임명하노라 라고 아주 우렁차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갈채를 쏟아내며 덕배의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덕배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할머니를 향해 깊고 벅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덕배가 멍청하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차갑게 비웃었던 동네 이웃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덕배의 주변으로 몰려와 자신들의 좁은 식견과 모진 말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거듭 사과를 건넸습니다. 덕배야, 우리가 어리석어서 너의 그 깊고 맑은 진심과 어르신의 위대함을 몰라보고 몹쓸 짓을 하였으니 부디 이 미련한 이웃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다오. 내가 참으로 장하구나. 그들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덕배는 특유의 서글서글하고 선한 웃음을 지으며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그들의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소란스럽고 벅찬 경연 일정이 무사히 끝난 후 노을이 완전히 내려앉은 산길을 따라 덕배는 할머니를 수레에 태우고 다시 자신들의 낡고 작지만 아늑한 초가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산길에는 며칠 전까지 덕배를 짓누르던 무거운 걱정이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나무를 매만지는 장인으로서의 당당한 긍지와 사람의 도리를 지켜냈다는 뿌듯함만이 그의 걸음을 아주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서 평소처럼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덕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집과 가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덕배는 수레에서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가장 따뜻하게 불을 지펴둔 방 안의 아랫목에 편안하게 모셨고 칠성이 발로 걷어차 부서졌던 방문도 단단한 새 나무로 반듯하게 고쳐 달았습니다. 집안을 감돌던 흉흉하고 서늘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정성스럽게 깎아낸 소나무 특유의 은은하고 맑은 향기만이 방 안을 포근하게 가득 채우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덴마루에 걸터앉아 마당을 가득 채운 보름달의 환한 빛을 바라보며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지독한 시련들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음을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조용히 실감했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을 풀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걸어가 도르래를 천천히 돌려 차갑고 맑은 물을 한 바가지 가득 길어 올리며 하루의 뜨거웠던 열기를 식힐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참으로 길고도 꿈 같은 시간이었구나. 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나면 정신이 조금은 더 맑게 돌아오려나. 덕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찰랑거리는 차가운 우물물에 두 손을 담그고 거칠어진 손등을 씻어냈습니다. 우물물의 짜릿하고 시원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경연 내내 나무와 씨름하느라 잔뜩 달아올랐던 그의 몸과 마음이 솜털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세수를 마친 덕배는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아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수많은 별들이 그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주듯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다정하고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가득했던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어느새 부드러운 봄 기운을 머금고 살랑거리며 불어와 초가집 처마 밑에 매달린 마른 옥수수 더미를 흔들며 사락사락 기분 좋은 소리를 평화롭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덕배의 집을 엿보며 괴롭히려는 악독한 무리도 없었고 그의 선한 마음을 짓밟으려는 세상의 차가운 편견도 모두 물러갔으니 이제 이 작은 마당에는 오직 따뜻하고 안전한 평화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덕배는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든 할머니의 이불자락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며주고는 아궁이 앞에 앉아 남은 불씨들을 부직갱이로 조심스럽게 모으며 방 안에 온기를 더욱 훈훈하게 지켜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 크나큰 은혜를 평생 나무를 깎으며 올곧은 마음으로 갚아나가겠습니다. 부디 제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머물러 주십시오. 덕배는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깊이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춤을 추듯 일렁이며 덕배의 선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아궁이에서 전해지는 훈훈한 열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동안의 모든 고단함과 슬픔을 눈 녹이듯 부드럽게 녹여주며 그의 지친 영혼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밝으면 덕배는 서투르고 손가락질 받던 동네의 미련한 목수가 아니라 관아의 대들보를 다듬고 고을의 목재를 책임지는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장인으로서 아주 새롭고 희망찬 첫 아침을 씩씩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험난했던 시련의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맑게 갠 하늘이 찾아오듯 덕배의 작은 초가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이 긴 겨울밤의 끝자락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품어 안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의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든 청년과 늙은 대목장의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타고 다정하게 섞여 흐르며 참으로 길고도 험했던 하루의 모든 무거운 이야기들을 고요한 정적 속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산골 마을을 내리누르던 매서운 겨울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아주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덕배의 초가집 마당을 포근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덕배를 비웃고 무시하며 차가운 눈길을 보내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아침 일찍부터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덕배의 살인문 앞을 북적거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덕배와 거지 할머니를 위해 정성껏 마련한 귀한 쌀과 고기, 그리고 따뜻한 국거리가 들려 있었으며 누구 하나 가식 없이 진심으로 덕배의 놀라운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느끼고 방문을 열고 나와 텐마루에 서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예전과 다름없는 아주 순박하고 겸손한 웃음을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동네 어르신들 이른 아침부터 어찌 이리 귀한 발걸음을 하시고 과분한 선물까지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그저 나무를 깎는 미천한 목수일 뿐인데 이리 환대해 주시니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덕배는 자신을 멸시했던 이웃들에게 단 한치의 원망이나 서운함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모든 선물을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 어르신이 앞으로 나서며 덕배의 굳은 살이 박인 거친 두 손을 덥석 잡고는 아주 미안하고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진심을 다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야, 내가 참으로 우리 마을의 크나큰 보배이자 자랑이로구나. 우리가 눈이 멀어 내 그 비단결같이 곱고 착한 심성과 뛰어난 재주를 몰라보고 몹쓸 짓을 하였는데도 이리 너그럽게 품어주니 참으로 부끄럽고 또 고맙다. 촌장 어르신의 진심 어린 사과의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덕배의 넓은 아량과 훌륭한 인품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아 눈시울을 붉히고 코끝을 찡그리며 다 함께 훈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따뜻한 아침 인사가 끝날 무렵 관아에서 보낸 전령이 말을 타고 덕배의 집 앞마당에 도착하여 사또의 아주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이 담긴 서찰을 덕배에게 정중하게 전달하며 급히 관아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덕배는 서둘러 의관을 단정하게 정제하고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고을 중심에 있는 관아로 늠름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사또는 덕배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아주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깎아낸 그 훌륭한 대들보는 우리 고을의 천년을 굳건하게 지탱할 위대한 보물이니 오늘부로 너를 우리 고을 최고의 대목장으로 공식 임명하고 그에 합당한 후한 재물과 명예를 아낌없이 내리겠노라. 사또의 공식적인 선포와 함께 관아의 창고에서는 덕배가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비단과 쌀, 그리고 값비싼 엽전 꾸러미들이 수레에 가득 실려 덕배에게 하사되는 참으로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 앞에서도 결코 욕심을 부리거나 자만하지 않고 아주 평온한 얼굴로 사또를 향해 깊이 엎드려 절을 올리며 이 모든 영광은 오직 늙은 거지 할머니의 깊고 은혜로운 가르침 덕분이라고 거듭 공을 돌렸습니다. 사또날이 저는 그저 어르신께서 일러주신 나무의 숨결을 낡은 대패로 조심스럽게 따라갔을 뿐이오니 이 귀한 상급은 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저를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제 스승님의 것이옵니다. 관아에서 하사받은 수많은 재물들을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덕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뚱뚱하고 늙은 할머니를 더욱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자 언제나처럼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가 마당의 요란한 수레 소리에 천천히 실눈을 뜨고는 방문을 열어젖히며 덕배가 가져온 엄청난 재물들을 아주 무심한 눈빛으로 쓱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녀석아, 내가 기어이 쓸데없이 무거운 짐 덩어리들을 잔뜩 끌고 와서 이 좁은 마당을 꽉 채워버렸구나. 그래도 이제 내 놈 입에 풀칠할 걱정은 덜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로구나. 할머니의 퉁명스러운 핀잔에도 덕배는 빙그레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고는 앞으로 평생토록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시며 그 크고 깊은 은혜를 갚아나가겠다고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굳게 맹세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덕배는 관아에서 받은 넉넉한 재물을 이용하여 비가 새던 낡은 지붕을 아주 튼튼한 새엔 지프로 두껍게 얹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던 벽을 반듯하게 허물고 다시 세워 크고 아늑한 아주 훌륭한 기와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뚱뚱한 할머니가 좁은 방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가장 넓고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남향방을 따로 마련해드렸고 최고급 솜을 듬뿍 넣은 폭신하고 부드러운 비단, 이불을 깔아드려 지극한 효성을 매일같이 실천했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온 고을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대목장이 되었지만 덕배는 결코 거드름을 피우거나 나태해지지 않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낡은 대패에 나를 날카롭게 세우는 변함없는 성실한 일상을 묵묵히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나무를 깎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솜씨 없는 가난한 젊은이들을 흔쾌히 제자로 거두어 먹여주고 재워주며 할머니에게서 배운 아주 깊고 오묘한 짜맞춤의 비법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덕배의 너그럽고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그의 넓은 앞마당은 언제나 젊은 목수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나무를 부드럽게 다듬는 맑고 경쾌한 사각사각 대패질 소리로 가득 차 생기가 넘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전설적인 최고의 대목장이라는 놀라운 정체가 천하에 완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할머니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온종일 따뜻한 방 안에서 뒹굴거리며 잠을 자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며 투정을 부리는 아주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가끔씩 날씨가 화창하고 볕이 좋은 날이면 마당으로 기어나와 콧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덕배와 제자들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묵묵히 관찰하다가 가끔 툭툭 한마디씩 뼈있는 조언을 던지곤 했습니다. 거기 왼쪽 결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느냐. 나무의 숨결이 멈추는 곳에서 톱질을 거두어야지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면 나무가 화를 내는 법이니라. 할머니의 그 짧은 한마디에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덕배를 그토록 못살게 굴고 경연장에서 거짓 모함으로 모든 것을 망치려 했던 욕심 많고 교활한 친척 칠성은 그날 관아에서 망신을 당하고 도망친 이후로 2번 다시 이 산골 마을 주변에 얼씬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다른 고을에서도 몹쓸 사기를 치려다 관아에 붙잡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아주 먼 변방으로 쓸쓸하게 쫓겨나 평생 가난하고 비참하게 죗값을 치르며 살게 되었다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남의 것을 탐내고 착한 사람을 핍박하던 자는 자신의 탐욕에 걸려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고 남을 돕고 올곧은 길을 걸었던 서투른 목수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조선 최고의 장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차갑고 척박했던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산골 마을 곳곳에 연분홍빛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참으로 화사하고 생동감 넘치는 눈부신 새봄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의 널찍하고 반듯한 기와집 마당. 한 구석에는 작년에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해왔던 붉은 적송에 남은 가지들을 심어두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메마른 나뭇가지에서 새파랗고 여린 봄의 새싹들이 기적처럼 돋아나며 강인한 생명력을 아름답게 뽐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당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갈 때마다 새파란 솔잎들이 기분 좋게 사락사락 흔들리며 마치 덕배의 따뜻한 마음씨를 칭찬하고 할머니의 위대한 은혜에 화답하듯 아주 향긋하고 맑은 소나무 향기를 마당 가득 은은하게 퍼뜨려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유난히도 달빛이 밝고 바람이 잔잔하여 덕배는 일찍 작업을 마무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자신을 진정한 대목장으로 만들어준 늙은 할머니를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을 가득 담아 아주 특별하고 맛있는 저녁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받은 귀한 하얀 뱁살을 맑은 물에 여러 번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참나무 장작으로 은은하게 불을 지펴 구수하고 단내가 진동하는 아주 윤기가 채채 흐르는 맛있는 흰쌀밥을 정성스럽게 짓고 또 지어냈습니다. 거기에 동네 아낙네들이 고맙다며 가져다준 싱싱하고 부드러운 산나물들을 들기름에 조물조물 무치고 장터에서 사온 아주 통통하고 기름진 고등어 한 마리를 화로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니 그 기막힌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군침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푹 고아낸 진한 쇠고기 국물에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파를 듬뿍 뿌려
아주 시원하고 깊은 맛이 우러나는 따뜻한 국까지 끓여내어 크고 반듯하게 잘 깎인 참나무 소반 위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덕배가 그 소반을 조심스럽게 들고 넓고 아늑한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드러운 비단요 위에 비스듬히 누워 눈을 끔벅이던 뚱뚱한 할머니는 고소한 냄새에 콧벌렁거리를 아주 크게 움직이며 군침을 꼴깍 삼키고는 반가운 내색을 아주 역력하게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밥 냄새가 왜 이리 달콤하고 구수한 것이냐. 늙은이가 배고픈 줄은 어찌 알고 이리 때맞춰 상을 들여오니 참으로 기특하고 또 기특한 녀석이로구나. 어서 이리 상을 가까이 가져와 보거라. 덕배가 정중하게 상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손에 은수저를 곱게 쥐어드리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한 숟갈을 떠서 입안 가득 우겨넣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물우물 씹으며 행복한 미소를 얼굴 가득 잔뜩 피워 올렸습니다. 역시 내 놈이 끓여주는 이 고깃국이 조선 팔도를 다 뒤져봐도 가장 깊고 맛이 좋구나. 솜씨 없는 서투른 목수 녀석이 요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니 내가 이 집 구석을 떠나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겉으로는 무심하고 퉁명스러운 핀잔처럼 들리는 할머니의 그 투박한 말 속에 덕배를 향한 얼마나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는지 덕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해맑은 빙글에 웃음만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분 좋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덕배도 그제야 자신의 몫으로 덜어놓은 소박한 밥그릇을 끌어당겨 갓 지은 따뜻한 쌀밥 위에 짭조름하게 잘 구워진 고등어살을 한 점 큼직하게 올려 아주 맛있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생선, 기름의 풍미와 달큼한 쌀밥의 완벽한 조화는 하루 종일 나무와 씨름하며 지쳤던 덕배의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기에 충분했고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을 만큼 참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아주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덕배는 밥을 무물거리면서도 틈틈이 할머니의 국그릇이 비지 않았는지 살피고 맛있는 반찬을 할머니 쪽으로 조심스럽게 슬쩍슬쩍 밀어주며 아주 정성스럽고 지극하게 어른을 모시는 사람의 참된 도리를 한순간도 결코 잊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푸짐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할머니는 부른 배를 툭툭 두드리며 아주 편안한 자세로 벽에 기대어 앉아 숭늉이 담긴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창호지 너머로 은은하게 비쳐드는 밝은 달빛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놈의 좁은 단칸방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꽁보리밥 한 그릇을 서로 나누어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이리 크고 훌륭한 대궐 같은 집에서 고깃국을 배불리 먹게 되었으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법이로구나. 할머니의 나지막한 회상에 덕배도 다 먹은 빈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아 정리하며 지난 춥고 길었던 매서운 겨울밤들의 혹독했던 기억들을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나무의 참된 마음을 읽어내는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니 그저 하늘과 할머니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추위 속에서 할머니를 모신 것이 제 평생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덕배의 진심이 가득 담긴 아주 겸손하고 고운 대답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하고 깊은 정이 방 안의 공기처럼 포근하게 흘렀습니다. 솜씨 없던 미련한 청년의 착한 마음씨가 생명을 살려내었고 그 보답으로 천년을 이어갈 위대한 짜맞춤의 비법이 전수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벅찬 참으로 기적 같은 인연이란 말입니까? 덕배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나가 설거지를 말끔하게 마친 뒤 마당으로 나와 아주 시원하고 맑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캔마루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고요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내일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깊고 묵직한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만 지금은 오직 다가올 내일의 새로운 나무를 어떻게 더 훌륭하게 다듬을까 하는 가슴 뛰는 희망찬 기대감만이 그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처마 밑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조차 마치 나무가 기분 좋게 숨을 쉬는 소리처럼 아주 다정하게 덕배의 귓가를 간지리며 맴돌았고 덕배는 세상을 향해 아주 크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내일 아침부터 제자들과 함께 다듬기 위해 미리 산에서 정성껏 베어다 놓은 크고 튼튼한 참나무와 소나무들이 아주 가지런하고 보기 좋게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차곡차곡 쌓여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덕배가 매일같이 숫돌에 정성스레 갈아 거울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날카로운 대패와 톱들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고 이 모든 도구들은 이제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연장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신성하고도 소중한 마법의 지팡이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덕배는 챗마루를 걸어 내려가 쌓여있는 참나무의 둥글고 단단한 표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쓱 쓰다듬어 보았고 나무의 속살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 묵직하고도 포근한 맥박 소리를 고스란히 느끼며 깊은 평안함에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깎아내는 이 작은 소반 하나가 누군가의 가정에 따뜻한 밥상이 되어주고 내가 빚어낸 대들보가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것이니 이 어찌 몫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일이 아니겠는가. 덕배는 조용히 속삭이며 나무결에 입을 맞추듯 이마를 가져다 대었고 나무를 다루는 자신의 손길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아주 굳건하고도 성스러운 다짐을 마음속 깊이 아로새겼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나무와 무언의 깊은 대화를 나누던 덕배는 산짐승의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아주 깊고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 마침내 뻣뻣해진 허리를 펴고 다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방 안으로 발걸음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덕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른 장작불의 열기가 방바닥을 뚫고 올라와 훈훈한 기운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늙은 할머니는 이미 아주 깊은 단잠에 빠져들어 기분 좋은 코골이 소리를 규칙적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문풍지가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문을 조용히 닫아 걸고 방바닥에 아주 폭신하고 부드러운 목화솜 이불을 반듯하게 깔아 그 속에 고단했던 몸을 눕히며 천천히 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일어났던 수많은 따뜻한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불쌍한 생명을 품었던 자신의 그 작은 온기가 결국 이렇게 거대한 기적과 눈부신 축복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그의 마음을 아주 포근하게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과 굶주림에 떨며 차가운 덴마루에서 웅크리고 잠들어야 했던 어설프고 미련한 젊은 목수의 슬프고 고단했던 흔적들은 덕배의 일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아득하고 머나먼 지난날의 꿈결 같은 과거의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뚱뚱한 거지. 할머니 역시 거친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참혹한 위기를 벗어나 착한 제자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조선 제1의 대장인이라는 명예를 지킨 채 남은 여생을 아주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착한 진심은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세상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단단한 얼음을 녹이고 화사한 봄꽃을 피워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환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따스한 호롱불의 심지가 조금씩 타들어가며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빛의 흔들림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덕배는 스르르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편안하게 내리덮으며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완벽한 평온함과 안락함의 깊은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맑고 고운 봄바람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고, 방 안에서는 자신을 최고의 대목장으로 거듭나게 해준 은인인 할머니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아주 다정하고 포근하게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덕배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햇살이 밝아오면 제자들과 함께 아주 힘차게 톱을 켜고 대패를 밀며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낼 생각에 입가에는 아주 맑고 평화로운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가며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아주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 전체는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주 포근하고 고요한 정막 속으로 서서히 잠겨들었고, 덕배가 덮고 있는 따뜻한 솜이불 위로는 창호지를 투과한 부드럽고 영롱한 달빛만이 아주 포근하고도 잔잔하게 살포시 내려앉아 온 방 안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장인으로서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착한 목수 덕배는 의식이 아주 흐릿해지는 달콤한 수면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감싸고 있느니 완전하고도 충만한 평화를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따뜻한 한마디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무가 부드럽게 결을 따라 맞물려 천년의 비바람을 견뎌내듯 우리네 착한 마음도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이제는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어도 참으로 좋겠구나. 덕배의 그 맑고 평온한 속삭임은 따뜻한 방 안의 공기를 타고 아주 부드럽게 흩어지며 잠든 할머니의 귓가와 튼튼한 나무 기둥들을 다정하게 쓰다듬고 지나가며 가장 편안하고 고요한 자장가가 되어 온 밤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가난했던 한 청년이 품었던 작은 온정 하나가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명장이라는 기적을 피워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산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며 착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달콤하고 따뜻한 꿈을 조용히 선사할 것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잠든 고요한 밤에 따스한 아랫목의 온기와 맑은 소나무 향기가 어우러진 덕배의 기와 집 위로 은은하고 자애로운 달빛만이 영원토록 비추며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포근하게 끝을 맺습니다.